그 다음에 스파인에서 이제 간혹 이제 좀 체크해야 될 게 환자가 팔에 힘이 빠진다, 뭐 무력감이 있다, 그 다음에 좀 발음이 샌다, 약간 목에 뭘 삼키려고 하는데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다, 그 다음에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또는 걷거나 할 때 의식은 있는데 다리 힘이 풀려서 자빠질 뻔한 적이 있다. 이제 이런 경우는 머리로 들어가는 또는 뇌관으로 들어가는 혈류 공급에 어떤 문제가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디스크가 오래되면은 척수의 디스크가 처음에 튀어나오면 이 경막 부분을 눌러서 아프다가 경막을 누르는 정도를 벗어나서 실질 조직을 누르게 되면 아픈 게 아니라 그때는 힘이 척수 실질 조직을 누른다는 얘기는 그 척수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경 트랙을 압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경우는 힘이 빠진다고 무력감을 호소합니다. 이거 한번 더 해주세요. 간단한 검사니까 한번 손에 힘 빼주고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잡고 이렇게 튕기죠. 이렇게. 여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척수가 눌리거나 중추신경계에 병변이 있으면 반사가 하이퍼 리플렉시아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과민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쳤을 때 지금 정상적인 반응이시거든요. 왼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손목에 힘 빼시고 완전히 힘 빼시고.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 들어가셔도 되고요. 정상적인 반응은 이렇게 제가 지금처럼 중지를 튕겼을 때 손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중지를 튕기니까 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이렇게 까딱까딱거리는 움직임이 이렇게 심하면은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나 이렇게 나타나면은 이제 척수 실질 조직에 압박이 있거나 아니면 뇌로 들어가는 혈류 공급, 뒤쪽 같은 경우는 추골동맥의 어떤 압박 등이 있을 경우에 그런 문제들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디스크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게 치료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치료 포인트가 된다면 극돌기 사이 쪽이 디스크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냐면 대우두 신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유양돌기하고 그 외후두 융기, 이어피 사이의 가운데쯤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 대우두 신경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찌릿찌릿하면서 머리가 아파요. 뭐 이렇게 전기 감전되듯이. 그 신경의 포착으로 인한 증상은 얇은 통증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쩌릿쩌릿한, 그러니까 무지근하고 뭐 깊숙한 통증이라기보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후두 신경의 포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데를 미세치료기로 여기를 좀 자극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경 전도가 너무 과민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는 핫팩이 아니라 아이스팩 같은 경우를 차가운 물수건을 뒤통수에다가 대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파인은 뭐 이런 극돌기 C5를 중립해서 여기 있죠. 그다음 여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되게 전방 전이된 자세들 이렇게 나죠.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경추 7번 극돌기와 흉추 1번이 뒤로 툭 붉어져 나오면서 극돌기 사이가 좀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쪽 치료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환자들 이렇게 촉진을 이렇게 극돌기 사이를 진찰할 때마다 다 체크를 다 하는 편인데, 되게 문제가 많은 것이 여기 흉추 3, 4번 에어리였죠. 흉추 3, 4번. 이쪽이 좀 평평하면서 머리가 앞쪽으로 나가면서 흉추, 상부 흉추는 평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부 흉추가 평평해지면서 나타나는 문제들, 이런 경우에도 치료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자, 여기 견갑골 되게 어깨가 아파요. 뭐 하면 되게 이제 이쪽이 많이 아프죠, 여기.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되지만, 아까 사각근 얘기할 때처럼 요 목 옆쪽 사이드에서 그 견갑, 배신, 요 두 개의 신경을 지배하는 신경이 나오기 때문에 목 옆쪽에 사각근 관통 부위를 잘 치료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면은 그냥 제가 만약에 허리가 아파서 온 환자다 그러면 극돌기, 그리고 환자의 증상이
앉아있을 때 주로 아프고 앉았다 쓸 때 아프고 또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도 양말 신다가 뜨끔하면서 아팠다. 그럼 이제 디스크임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왔는데 자세가 동통 회피 자세 이런 식으로 동통 회피 자세로 왔다면 당연히 이건 디스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부위 요추 4번 아니면 5번이죠. 환자의 디스크 분절을 얘기할 때는 요추 4번과 5번만 얘기하시면은 환자가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왔든 간에 다 이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요 4번, 5번 극도혈기를 치료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 문제 같이 있습니다. 목이 안 좋거나 등이 안 좋고 다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침은 요 부분을 집중해서 놓으시고 미세치료기를 이용해서 이제 극도혈기를 손으로 좀 체크하다가 압통점이 있으면 미세치료기를 이런 데다가 자극을 한 2-30초씩 여기까지 그냥 다 치료를 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목이 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아파도 여기다가 이제 AT는 이쪽에다 유침을 시키더라도 요 밑에 또 촉진해서 압통점이 있으면은 같이 여기까지 특히나 환자의 체력이 약해가지고 많은 유침을 좀 못하는 분들은 그런 미세치료기로 자극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이렇게 촉진하기가 시간이 없으면은 여기에다 보면은 가운데 상부 흉추 T3, 4 라인, 그 다음에 흉추 요추 사이, 하부 요추 요 세 여기만 체크를 해주셔도.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허리가. 그래서 허리가 잘 안 낫는 분들은 사실 뒤집어서 이 앞쪽을 봐주시면 특히 이제 요런 부분들 이 복횡근 특히 복횡근이 이제 코로셀 근육이라고 그래서 체관을 안정감 있게 딱 잡아줘요. 그래서 이 장골 능 따라가지고 미세치료기로 좀 마사지 하듯이 전력을 흐르게 하고 이렇게 자극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늑골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거 이제 허리 아픈 환자들 대부분 치마위로 놓죠. 그래서 뒷면 쪽에 침 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손으로 이렇게 맹장 부위 쉽게 해서 일리오세칼 밸브나 장골 능 부위 이렇게 만져서 압통점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다 대고 이렇게 미세치료기로 한 2-30초 정도 이렇게 대주시고 하시면 훨씬 더 앞판 뒷판 자극이 되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 장요근 거의 다 온 것 같네요. TMJ 문제 보시면은 일단 TMJ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환자들은 이빨이 삐뚤빼뚤한 사람들, 턱이 하관이 빠른 사람들 턱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꼬리와 입꼬리 사이의 길이를 양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짧아 있는 사람, 그러니까 턱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들 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임상적으로 환자가 이제 턱 문제 때문에 오는 경우는 아프다, 턱 관절이 아프다, 그 다음에 턱이 안 벌어진다, 이제 이 문제이죠. 그래서 턱 조인트를 찾는데 귀 앞에 보시면은 이문혈이 있습니다. 여기서 손을 대시고 입을 벌리면 거기가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대고 미세치료 자극기를 흘려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조인트 내에다가 약침을 넣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럼 거기다가 대고 약침을 인젝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잠깐 한번 나와주시죠. 이쪽 보시고 보시면 자 보시면 귀 앞에 쏙 들어가는 이문혈자리 있거든요. 자, 입 벌려보십시오. 그럼 여기 속 벌어져요. 여기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냥 미세치료기 같은 경우는 대고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약침을 넣을 경우에는 수직에서 뒤로 한 45도, 밑으로 한 45도에서 이렇게 45도에서 밑으로. 그래서 반대편 눈 안구 쪽을 향해서 찌른다고 생각으로 약침이 들어가죠. 약간 밑으로 해서 눌러주시면. 그럼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관절 잡음, 이렇게 입에서 딸깍딸깍 소리가 나거나 쩌끄덕쩌끄덕 거리면은 소리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관절 조인트에다가 치료하셨죠. 그 다음에 다시 다물으시고, 그다음 조금 앞쪽으로 가면은 저기 앞에 있는 동그라미, 그러니까는 하악골 라무스의 앞쪽으로 가면 쏙 들어간 부분, 저기 쏙
하악골 페인 부분이죠.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깊이 들어가면은 익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자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침으로는 수직에서 밑으로 약간 내려서 약간 위쪽을 향 방향에서 찌르면 뻐근한 통증이 발생하는 익상근 자침할 수 있고, 여기서 약간 밑으로 내려서 그냥 미세치료기로 자극을 하시면서 자, 입을 천천히 벌려보세요, 다물어보세요 하는 모빌리제이션을 같이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저기 예풍혈자리가 있는데, 안면신경이 이제 이 스틸로마스토이드 포라멘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얼굴로 들어가게 되죠. 그게 이제 예풍혈자리, 그러니까 좀 유양돌기 바로 앞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유양돌기 앞쪽에다 안면마비가 있을 때는 이제 여기가 치료 포인트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스웰링이 있거나 여기에 염증 때문에 안면신경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극을 충분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서 염증을 빨리 가라앉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급성일 때는 환자에게 스테로이드를 한 일주일 정도 쓰게 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염증을 잡아줘야 하기 때문이죠. 그 염증의 정도는 환자가 느끼는 귀 뒤쪽 후두부의 통증의 정도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빨리 잡힐수록 예후가 빨리 좋아집니다. 스테로이드를 같이 쓰실 수도 있고요. 스테로이드를 안 쓰고 병행하던 우리끼리만의 치료한다면 여기에다 봉침을 놓게 되죠. 한 20만 대 1로 0.1cc 정도를 살짝 여기다가 피내로, 그 봉침이 없다 그러면 여기다가 스프항을 뜨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예풍혈자에다 스프항을 뜨셔서 인플라메이션 염증 물질, 매개 물질을 이제 빼주시는 쪽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안면신경 마비가 이제 얘기가 나오면은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는 7번이니까 교회 폰스에 이제 핵이 있는데 그 폰스 핵이 빼져 나오는 경우에 따라서 어느 부위에 따라서 이제 병변이 생기냐에 따라서 운동 기능만 마비가 되느냐, 아니면 미각 기능이 마비가 되느냐, 아니면 안면신경이 하는 일이 귀에서 소리를 개폐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큰 소리에 노출되면은 손상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억제해주는 것도 안면신경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안면신경이 마비가 꽤 병변이 높은 부위에 있으면은 소리가 크게 들려요. 안면신경 마비 있는 쪽이. 그러면 예후가 좀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을 환자들 설명을, 미각의 변화가 있느냐, 청각의 변화가 있느냐, 다 괜찮고 그냥 얼굴만 마비가 되면 예후가 좀 더 좋을 가능성이 있고, 후두부 통증이 빨리 사라지느냐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예후는 2주, 3주 사이, 2주 안에는 잘 안 움직이고요. 2, 3주 정도 지나면서 이제 구각부에 약간의 변동이 오면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화르륵 그냥 풀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치료 포인트는 이제 우리가 안면 부위에 이제 쓰는 혈자리 플러스 여기, 그 다음에 하악골 주변 여기를 좀 잘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 하악골, 림프절들이 많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 림프절의 부종을 좀 빼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치료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악골 밑에 쪽을 잘 치료해 주시는 게 좋은데, 턱은 보면 저분이 턱이 안 좋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게 좀 턱이 빠른 분, 치열이 안 좋은 분들, 안면이 비대칭인 분들, 그다음에 턱에서 소리가 나는 분들, 그래서 턱관절이 하악골의 콘다일과 같은 측두골 사이에 그래서 디스크가 있죠. 그 디스크가 초기에 걸리면은 딱딱거리면서 움직이다가 딸깍하면서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 거죠. 이때는 치료의 가능성이 좀 더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딸깍딸깍거리게 심해지다 보면 이제 이게 걸레 쪽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모래 갈리는 쩌끄덕거리는 소리로 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치료가 너덜너덜해진 상태니까 좀 더 잘 안 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선생님 한 번만 마지막에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은 제가 뭘 설명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교감신경절이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굴 쪽으로 가는 교감신경절은 어디 있냐면은 이 목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슈페리어, 미드, 인페리어, 심파스틱 갱글리온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인페리어가 옛날에 일본에서 유행했던 성상신경절 차단요법 같은 게 여기를 블록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세치료기를 여기서 비슷한 전류 자극을 약하게 흘려서 하면 비슷한 블록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목에 보면 경동맥이 뛰죠. 인형맥이 뛰면은 그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경동맥을 바깥쪽으로 제껴냅니다. 제껴내서 손을 깊숙이 넣으면 이게 추체, 척추체, 경추체 전 외측면까지 손이 깊숙이 들어가거든요. 이쪽에 그 교감신경절이 위, 중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좀 더 긴장감이 많이 되어 있는 쪽에다가 미세치료기를 대고 이렇게 자극을 여기 경동맥을 잡고 제낀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자극을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같이 가는 게 미주신경이 부교감신경 미주신경이 이렇게 해서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좀 예민한 분들은 여기 자극하면은 약간 좀 메스꺼릴 수가 있어요. 메스꺼려서 그때는 좀 뛰셨다가. 그래서 여기를 자극하는 것은 적응증은 첫 번째는 팔 저림 증상 있을 때, 팔 저림 증상, 디스크든 뭐든 팔 저림 증상 있을 때 이쪽을 자극합니다. 그 다음에 두통, 비염, 뭐 불면증이라든가 안면부에 나타나던 재반 증상들이 있을 때 이 목의 경부 앞쪽을 같이 자극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전에는 제가 침 났었거든요. 침으로 이렇게 자극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걸로 하면 좀 대체적으로 훨씬 더 부담 없이 좀 접근할 수 있는 침 놓거나 아니면 손으로 문질렀었죠. 그리고 또 이쪽에 경동맥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주의하셔야 될 게 이 경동맥을 자극할 때 되게 예민한 사람들은 예민한 선생님도 약간 이게 누르면 피부가 빨개지시잖아요. 이분 약간 알러지성 반응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예민한 분들은 이 경동맥에 그 앞수용체 바로 리셉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누르잖아요.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니까 뇌에서는 혈관이 너무 압력이 세다. 혈관, 심장의 박출량을 줄여야 되겠구나라고 시그널을 줘버립니다. 그럼 순간적으로 뇌 허혈이 발생해서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훈침이 날 수 있어요. 훈침. 그러니까는 되게 예민하신 분들은 주의해서 조금이라도 어지럽게 여기 민감하신 이런 데서 그래서 대략적으로 침자리 주변에다가 쓰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침을 굉장히 넓게 확보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럼 치료 부위가 환자는 엎어져 있는데 앞쪽도 뭔가 자극을 줘야 되고 싶을 때 그럴 때 굉장히 유의미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 그림 안에 사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근육의 문제는 되게 정한 검사가 나타나고 비수축성의 문제는 그 정도는 수동운동 검사가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고 어깨 쪽은 되게 흔한 거는 극단근 건 문제나 저맥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엘보 쪽은 이제 수근 신근이나 관절 요걸식이 포착부근. 그 다음에 무릎 쪽의 문제는 대퇴사두근의 문제나 대퇴사두근의 문제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햄스트링이
아까 말씀드린 햄스트링이 너무 단축된 문제가 있으니까 햄스트링을 너무 과민하게 단축된 문제는 항상 체크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 무릎의 가장 어떤 조합, 가장 핵심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측 척부인대 관상인의 반월판의 문제인데, 이게 퇴행화된 경우에 세트로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제 무릎의 내스란혈서부터 무릎의 안쪽으로 형성되는 관절 조인트 라인 쪽입니다. 그래서 슬리볼 위쪽하고 이 조인트 라인이 무릎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고관절이 편안해야지만 무릎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앉아계시지만 이게 고관절 굴곡시킨 상태에서 척관절 신전하려고 하면 아주 안 신전됩니다. 핀 상태에서 신전이 돼야지만 척관절도 신전이 됩니다. 할머니들 무릎이 고관절이 항상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고관절이 구부러지면 척관절이 완전 신전이 안 돼요. 그래서 할머니들은 항상 무릎이 약간 굴곡된 상태로 이렇게 걸을 수밖에 없어서 무릎이 이렇게 완전히 펴진 상태여야지만 체중 부하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무릎이 약간 구부러진 상태로 이렇게 되면 무릎이 기압받는다. 할머니들 무릎이 항상 늘 로딩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할머니들 다리는 벌어져 있어요. 균형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벌어질 수도 있고, 고관절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관절에 그쪽을 같이 펴주기 좋은데, 우리가 척추를 할 때 여기도 놓고 여기도 놓고 할머니 팬티를 막 올리고 이렇게 번거로우면 이런 치료 기능을 통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각도 디스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치료의 가장 핵심은 사실 봉침이거든요. 봉침이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료 중에서 가장 디스크 질환, 특히 이제 영토 잡는 데 가장 희한한데, 그걸 보조적으로 봉침을 잘 못 맞는 분이라든가 봉침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어서 봉침을 한 3, 4일 간격으로 하는 사이사이에 작업을 봉침을 피부 상태 때문에 한 4일이나 5일 정도, 3일 간격으로 한다는 그 중간중간 정도의 그런 미세 치료기 작업을 해서 병행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처음 준비할 때 그냥 회사에서 저한테 좀 해주신 것도 있고, 저는 강의 의뢰를 받으면 대부분 오케이 합니다. 강의비와 상관없이 전 대부분 오케이 하는 편이라서 이번 강의도 사실 그냥 저는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근골격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면은 대부분도 좋고, 또 이게 어차피 홍보 강의를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하신 거기 때문에 좀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연리해 주신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강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오셔가지고 한 2-3시간 안에 근골격계에 대한 정리, 그 다음에 비싸지 않은 치료기기를 보조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혹시 나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 이메일이나 여기서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시면 협착의 의미를 좀 알아주시고요. 사업을 그 미세전류기에 대한 것은 제가 기계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거든요. 포착이라는 의미는 일단 1차적 염증, 인플라메이션이고요. 그 인플라메이션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그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면 주변 조직이 약간 수용이 생기면서 그런 자그마한 압력들이 신경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질병의 기본 기전은 염증입니다. 알러지도 염증이고, 심지어는 오티즘이라든가 이런 정신 같은 경우도 일종의 염증 기전, 동맥경화도 염증 기전이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염증이라는 것이 이제 외부로 일단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주는 어떤 스제노스한 염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염증의 기전에서 나오는 붓고 빨개지고 통증 나고 이제 이런 거에서 보면은 내인적으로 나타나는 면역계 쪽에 약화가 생기는 염증은 그런 것보다는 혈액 속에 염증 매개 물질들이 증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르스 때 나왔던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개념이 나왔었지만 그런 사이토카인 같은 게 염증 매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터로킨이라든가
TNF 말합니다. 이런 물질들이 이제 신경의 그 주변 조직이 많아지게 되면 그 신경 전도 유전이나 통증의 여지를 낮추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전들을 치료한다. 그 염증을 치료하는 것은 그래서 전류 자극 자체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프레셔를 줘서 약간 마사지 효과와 같이 해주는 게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문질러 주는 자. 그래서 처음에 자극만 됐을 때는 기대했던 것보다 별로였었는데 이것을 러빙하거나 프레셔 마사지 같이 하면서 전류 자극을 주면 훨씬 좋습니다. 네. 네. 여러 부위 할 때는 그래도 치료 시간이 너무 길면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길어도 2, 3분 정도, 정말 5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모든 자극은 환자가 아파서 움츠리 정도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아파서 움츠리면은 오히려 이제 환자의 어떤 그 긴장도가 더 증가되기 때문에 환자가 편안하게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자극을 주고, 그냥 평균적으로는 저는 어디 선에서 시작을 하냐면은 그래도 약간 주황색 불 들어오시죠? 이 정도에서. 그래서 좀 불편하다 그러면 줄이고, 아무 느낌이 없는데 그러면 아예 올리거나, 아무 느낌이 없어도 전류가 흐르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압력을 조절해서 이 정도. 다른 질문 또. 식결국장에 약침 어떤 걸 추천하십니까? 약침은 제가 다 써본 건 아니라서 그냥 제 좁은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약침의 솔루션. 네, 그 약침은 봉침과 약침으로 나눠지지 약침의 종류를 세 분할 필요는 제가 제 경험이기 때문에 약침을 만드시는 분들에게 좀 신뢰되는 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약침 간의 차이는 잘 모르겠고 봉침은 뭐 워낙 캐릭터가 확실하니까 어떤 염증을 잡거나 그래서 이제 디스크라든가 이런 게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약침은 하다못해 그냥 식염수죠. 다른 분은 없으시나요? 네, 가르치죠. 아무래도 이제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게 문질러주면서 전류 자극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전류 자극을 준다는 것은 우리 몸에 흐르는 신경의 전도율이라든가 이런 자극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특히 모터 포인트라든가 이런 데 가게 되면 우리가 사실 수기 치료할 때 치료점에 대한 그 자극과 더불어서 효과를 높이려면은 환자의 능동 쪽도 수동적인 모빌리즘이 동반될 때가 훨씬 더 효과가 좋거든요. 근데 그런 움직임을 기계가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은 크게 장점입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